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3일 배승희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재명이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 한 편을 지어봤는데요. 이재명, 님은 갔습니다. 제발 오지 말라고 했더니 진짜 안 옵니다. 그렇게 그는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 이름하여 이재명. 이재명이 떠난 대한민국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재명이 이대로 나가가지고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이 고운 마음씨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이 모든 건 모두 이재명 때문입니다. 이재명 때문에 나라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다시 환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에 돈을 그렇게 쏟아붓고 심지어 한국은행으로부터 5조 원 마통까지 끌어들더니 환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환율 찍어 누르면 어떻게 된다? 번개처럼 오히려 번개 모양을 그리면서 더 올라간다. 지금 환율이 8일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찍어 눌렀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재명 이렇게 떠나지 못합니다. 왜냐? 이재명은 감옥을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감옥 가는 거 진짜냐 물어보시는데요.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감옥 가는 길 오늘은 왜 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도 진짜 목숨 내놓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경찰을 통해 가지고 또 이 입틀막을 통해 가지고 저를 압박하려고 하는데 저는 당당하게 여러분들께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재명 진짜 갈 수밖에 없는 거 지금 세계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이 둘 사이에 소련이 붕괴되듯이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를 다시 재편하면서 중국을 무참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편에 서는 사람들 다 지금 망하고 있죠. 베네수엘라부터 시작해서 중남미 그리고 이란 이 중동 지역까지도 친중 정권은 다 망해가고 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국한테 한없이 관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중국인을 무비자로 입국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중국의 무비자로 입국 들어오는 나라가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관광산업을 한다고 하면서 중국인 무비자로 받고 있는데요. 이 무비자로 받는 것 오히려 득보다 실이 큰데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다 중국 눈치 보기 때문입니다. 새해 첫날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입국한 이 중국인이요. 잠적을 했다가 검거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돈 벌러 왔다. 아니 관광 때문에 무비자로 오라고 했는데 돈 벌러 왔다. 이거 불법 체류자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인한테 지금 불법 체류자로 들어와서 돈 벌게 하려고 이 무비자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들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문을 닫고 있는데 중국한테 문을 닫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중국한테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이라면 나라를 지켜야죠. 그리고 우리나라 영토가 딱 영토만 있습니까? 아니죠. 영공, 하늘도 있고 영해, 바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해, 수호, 서해의 영역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쪽 서해 쪽에 침범을 했는데 그거 조금 이렇게 들여와 주고 그 다음에 줄 쫙 그어버리시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할 얘기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해는 그냥 중국한테 내주겠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독도는요? 독도는 그렇게 반일 감정을 이용해가지고 이 반일 투쟁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더니 시진핑 앞에 가가지고는 저희 거 드립니다. 저는 리짜이밍 아닙니까? 이러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침공하는 거, 특히 영해를 침공하는 거, 서해바다 중국과 맞닿고 있는데 여기에 지도에 서해로 표시하냐 동해로 표시하냐 이걸 갖고도 지금 논쟁인데 글쎄 여기를 내주겠다고요? 심지어는요 이번에 중국 가서 시진핑한테 뭐라고 얘기했나 하고 보니까요 정말 기가 찹니다. 이재명이 평양을 통해서 베이징까지 가는 고속철도를 건설하자 라고 시진핑의 4대 산업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서울부터 시작해서 평양을 거쳐 베이징으로 하는 고속철, 북한과 중국을 관통하는 고속철. 이렇게 되면 누구한테 유리한 겁니까? 대한민국이 유리할까요? 중국 사람들이 더 몰려오고 북한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는 현실인데 이거를 우리가 만들자고요?
누구 자본으로 어떻게 만들자는 겁니까? 이게 중국한테 이득이 되고 북한한테 이득이 되니까 이런 얘기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이득이 될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은요. 우리나라에 공개되지 않는 이 비공개 회의에서 시진핑한테 서울, 평양, 찍고 베이징 이런 고속철도를 건설하자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게다가요. 이 사업만 얘기한 게 아니라요. 대북 보건 의료 협력까지도 이야기를 했다는데 대북 보건 혁명이란 건 뭐냐? 협력이란 건 뭐냐? 바로 김정은의 특별 관심사가 이 보건이라고 합니다. 병원. 북한에서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요. 또 실제로 병원이 부족하고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 병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 보건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재명이 이 시진핑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제재를 띄워놓고 그러니까 북한한테 들어가는 비용 지금 유엔 제재가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한테는 국내법으로 북한한테 지원하는 거 그게 경제적이든 뭐든 간에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부 장관이 국제신탁기금이라는 걸 조성해서 다자 국제협력 방식으로 제재 장벽을 넘어서겠다. 이러면서 이재명한테 보고를 하고 이재명이 이걸 시진핑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북한에다 병원도 지어주고 뭐 좀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북한 제재를 뛰어넘자 이 자체가요. 미국법 위반이고요. 유엔 제재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한테 찍혀가지고 미국 법정에 쓸 수도 있는 거죠. 마두로 생포작전은요. 전 세계 정상들이 깜짝 놀랄 그런 생포작전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힘을 보여준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미국이 정보기관을 통해가지고 마두로만 생포할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영화가 아니고 현실이냐. 그래서 김정은이 벌벌 떨고 있는 거고요. 이재명이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을 통해가지고 김정은한테 제재를 피해서 돈을 주겠다? 경제 협력을 하겠다? 이러면 다 같이 가는 거죠. 이재명도 가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가고 미국 법정에 서가지고 완전히 관타나모 수용소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제2의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재명이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의 생각 자체가요. 아주 국내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를 무시하고 그리고 세계의 이 외교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 이번에 일본을 방문하는데요. 제발 돌아오지 않길 바라고 있죠, 우리는. 근데 일본에 방문하는데 한미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한국과 미국, 일본 이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대만 문제입니다. 앞서서도 쭉 지금 중국 얘기를 해드렸는데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섬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만이죠. 이 대만을 두고 이 남중 해협 이 해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바다에서 누가 우위를 차지하느냐 이걸 미국과 중국이 지금 싸우고 있고 이 패권 전쟁 중심에 대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후보일 때 미국에서 이런 걸 물어봤어요. 미국의 타임즈가 혹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후보 때 이재명 후보 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조롱하듯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외계인이 침공하면 그때 생각하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조롱을 한 거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중국 편을 들면서 이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그런 인터뷰를 타임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중국 편을 들고 있죠. 얼마 전에도 중국 가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이게 외교 원칙으로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라고 하지만 실제 지금 상황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치적 레토릭이 아니라 진짜로 이재명은 중국 편에 선다는 걸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시그널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일본과의 문제, 한미일 중의 문제는 대만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또 뭐라고 했느냐? 대만 문제는 중국과 일본 간의 문제이지 내 문제는 아니다. 나는 쏙 빠지겠다.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논평하는 저도 이 대만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책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책만 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일본과 중국의 문제이지 나는 몰라요.
그럼 네가 대통령을 왜 하니? 대통령을 못할 것 같으면 내려와야지 제명아.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한미일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축인 대만 문제. 우리나라는 왜 그럼 대만 문제가 이렇게 이슈가 되느냐? 바로 주한미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요. 북한만 이 전쟁에 있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역할이 더 커지면서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주한미군은요. 대만 이 전쟁에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한미 연합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연합훈련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 거냐? 이런 문제와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대만에 가서 전쟁을 치른다고 한다면 같이 한미 연합훈련을 했던 우리 군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만과 관련해서 미국 편에 서가지고 중국과 싸울 수밖에 없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몰라요. 그거는 중국과 일본 문제예요.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침통합니다. 이재명을 뽑으면 전라도 90% 몰표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렇게 이재명을 향해 가지고 그냥 우리 편이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선택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이재명이 이렇게 미국 편에서냐 친중이냐 하는 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조롱 외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재명은 장난놀이, 대통령 장난놀이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란 사태를 보면서요. 드디어 이란에 우리가 군사적인 옵션 아니면은 비군사적인 옵션으로 친중 정권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리고 중동은 지금 계속해서 독재가 일어나고 있죠. 지금 중동이 가장 큰 문제점이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대통령을 뽑아놨지만 사실은 그 위에 최고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이 최고 지도자가 다 해먹는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권력은 잡으면 부패하죠. 그렇게 부패한 게 30년 이상 지속되고 또 환율도 엄청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까 이제 10대, 20대가 나서가지고 이 정권을 교체해달라. 그리고 미국과의 중심에서 미국에 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트럼프는 합니다. 트럼프는 어떻게 합니까? 세계 제패합니다. 그리고 이 친미 정권으로 들어서게 합니다. 사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친미한다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거죠. 소련 붕괴와 마찬가지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처럼 하듯이 트럼프가 바로 그걸 이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동 사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더 문제는 중동에 중국의 1대1로 해가지고 중국이 엄청난 자금을 들이고 또 중국이 이란으로부터 원유 수입을 하고 또 중국 이 배후에 이 무기 같은 것도 이란에서 가지고 가고 북한의 러시아 이 관련한 이 문제들도 다 이란에서 다 주고 있는 겁니다. 이란에서 이렇게 제재를 피해 가지고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란에 대해서 트럼프가 뭐라고 하고 있느냐? 트럼프가 이란의 옵션, 군사적인 옵션, 비군사적인 옵션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란 이번에 바꾼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백악관 이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중동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에 맞서 이란 국민 편에선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고 역사의 길이 남을 결정적 전환점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합니다. 이재명은 갑니다. 이재명은 감옥 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니다. 이란 국민 편에 선 최초의 대통령이 되고 중동을 바꾸는 최초의 대통령이 바로 트럼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은 더 무섭겠죠. 자, 이란이 내부적으로 갑자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했을 때는 친중, 중국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 놀이하다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환율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란 국민들이 나선 건데요. 우리나라도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나라 환율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인위적인 조정 효과, 구두 개입을 하고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다 들어가지고 1,430원대로 갔지만 지금 1,470원, 다시 1,480원, 1,490원, 1,500원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8일 만에 환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환율이 정해지는데 그래도 환율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국가 경제 실력을 반영하는 것. 그래서 환율이라는 건 정직한 거울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주요 64개국 중에 원화 가치의 추락, 이 원화 가치의 추락 속도가 우리나라가 무려 6위에 해당했습니다. 64개국 중에 6위라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2달 동안에 원화의 진짜 구매력을 나타내는 환율 지수는 64개국 중에 63위 최하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아닌 상황으로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원화가 추락하고 있는데 코스피는 막 상승하고 있죠. 이것은 착시 효과입니다. 모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죠. 지금 반도체 SK와 삼성이 주도하고 있고 나머지 주식들은 코스피가 올라가는 만큼 올라가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물 경제는 어떻죠? 지금 상법 개정, 더 센 상법 개정을 하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을 하고요. 이러면서 노조가 득실득실한 회사가 되면서 실제로 국내에서 기업들이 활동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제는 사실상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기업의 사슬을 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쇠사슬로 묶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환율이 지금 그런 경고를 보내고 있는 이런 와중에 청와대가 또 뭐라고 하고 있느냐. 국민연금까지 다 쏟아부어 놓고 한국은행으로부터 5조 원 마통까지 써가지고 돈을 갖다가 막 빌려가지고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남성들, 지금 민주당은 완전히 여성 정당이죠. 페미니스트 정당 아닙니까? 그래서 2030 남자들이 보수화돼 가고 있다.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걸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2030 남성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예비군 훈련비를 더 올려주자. 청와대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비군 동원 훈련비 올려주자. 아니 사실은 올려줘야죠. 이 군대 문제는 정말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군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징병제로 할 것인가, 모병제로 할 것인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변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남성들을 전부 다 막 군대로 보내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까지 그리고 나중에 예비군 훈련하는데 예비군 동원하면서 돈도 이거밖에 안 주는데 어떻게 누가 가서 훈련을 하느냐 이런 얘기들 이게 다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아주 거대한 문제 중에 하나고 담론인데 이걸 그냥 예비군 훈련비 일단 줘라 이렇게 또 포퓰리즘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방비를 미지급합니까? 바로 얼마 전에 국방비 1조 3천억 원 미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왜? 돈이 없어서. 한은에서 마통 5조까지 써가면서. 그래서 마통을 남발하면서도 가장 시급한 국방비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한 거. 이거 진짜 얼빠진 정부 아닙니까? 게다가 이 얼빠진 정부 하는 일을 보면요. 더 충격적입니다. 지금 이해운 매일매일 뉴스가 나오고 있죠. 이해운 장관 도대체 무슨 장관을 하겠다는 건지 사람들은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이해운의 나쁜 것만 나오고 있는데 이해운이 무슨 장관을 하느냐. 바로 기획재정부를 개편해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눴는데 이 기획예산처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기획을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국간을 예산하고 기획하는 이 정책 부서만 따로 뽑아서 그걸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중앙기관으로 신설하면서 기획예산처라고 하면서 장관 자리를 만든 거예요. 그 초대 장관에 이해운을 앉힌 겁니다. 자, 그런데 이해운이 진짜 실세가 될까요? 이해운은요. 절대로 실세가 될 수가 없죠. 이 자리 그러니까 예산을 주물딱 하면서 어디로 갖다 쓸 것인가 이것을 국무총리 산하로 놨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일단 보수 분열책으로 이해운을 갖고 옵니다. 자, 그러니까 보수가 분열하면서 이런 인식을 또 주게요. 어떤 인식? 자, 봐라. 보수란 작자들은 이해운처럼 저렇게 꿀 빨고 그리고 모든
불법을 하고 갑질행위를 하고 심지어 아파트까지 청약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운에 대해서 그 검증하는 과정에서 그게 보수 정권 때 있었던 일인데 이런 사람들이 보수에 득실득실했다. 그러니까 보수 분열책과 함께 보수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이 두 가지 효과를 갖고 있으면서 이해운은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카드로 가지고 간다는 거죠. 이걸 이재명이 이 기획예산처 장관에다 앉히면서 이런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청와대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청문회 이후에 국민적으로 소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대통령도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버릴 수 있다. 이해운은 버려진 카드라는 걸 이미 알려준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우리는 지금 이해운이 버려지거나 말거나죠. 왜? 이재명이 무너져야 되니까. 자, 이재명이 그럼 여기서 어떻게 무너지느냐?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 자리를 민주당이 가만히 두고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이 정청래 당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자, 정청래 이하 강경파들이 이해운을 왜 거기다 놓느냐? 그러면서 정청래 사람들, 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원래 민주당 사람들을 갖다가 넣으려고 치열하게 물밑작업을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해운도 낙마시키려고 하는 분위기. 민주당이요, 이 이해운의 청문회를 안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뽑은 사람 안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당에서 청문회 날짜를 안 잡고 이 자리를 공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이재명이 어떻게 될까요? 부담으로 다가오죠. 그러니까 당에서 나중에 추천하는 사람을 갖다가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재명과 정청래 사이에서의 균열, 이 균열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내부 총질이죠. 자, 내부 총질로 인해서 이재명은 어떻게 된다? 필패한다. 자, 국민의힘은 어떻게 된다? 내부 총질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의 이 외연확장을 보면서 저는 그것이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신당과의 합당은 없다고 제가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내부 총질은 필패다. 이재명은 간다. 감옥으로 간다. 내부 분열로 인해서 간다 감옥으로 간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 미국에서도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재명의 끝은 정해져 있다. 이런 말씀 오늘도 드리면서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의 목숨을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